6파트 훈민정음 탄생의 순간. 수많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촌농은 바다까지 녹아내렸고 세종의 눈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글자, 그것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 이름에는 세종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반만 읽는 글이 아니라 아이도 배우고 농부도 쓰고 시장 상인도 읽을 수 있는 글. 세종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이 글자가 과연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세종은 직접 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입모양이 다르고 소리도 다르다. 그러니 글자 또한 백성에게 쉬워야 한다. 그는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훈민정음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노인은 며칠 만에 자기 이름을 읽었고 어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식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글을 몰라 평생 손가락만 찍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조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거센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7파트 백성을 위해 하늘까지 연구한 왕. 세종은 단지 글자만 만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는 농사를 연구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의 흙이 좋은지, 비는 얼마나 오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왕이 직접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것까지 살피십니까? 하지만 세종은 진지했습니다. 백성이 굶는데 어찌 왕이 편할 수 있겠는가? 그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의 과학기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의 양을 재는 치국이,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해의 움직임을 보는 천문기구, 백성들이 농사짓기 쉽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세종은 밤하늘도 자주 올려다봤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계절과 농사의 흐름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왕은 궁 안에서 명령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백성의 삶을 바꾸는 자리라는 걸. 그래서 세종은 몸이 아파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부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의 손은 늘 붓을 잡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늘 백성이 있었습니다. 8파트 굶주리는 백성을 보며 눈물 흘린 왕. 어느 해에 조선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논밭은 메말랐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마다 퍼졌고 어떤 집은 며칠째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은 궁궐까지 들려왔습니다. 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게 합니다. 보고를 들을수록
세종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이 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수라상 앞에 앉았지만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굶는데 어찌 내가 편히 먹을 수 있겠는가? 그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세금을 줄이고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백성을 위해 의학 연구도 강화합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의학책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세종은 늘 생각했습니다. 왕은 백성보다 먼저 배불러선 안 된다. 그의 정치는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세종을 사랑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 있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파트 위대한 왕의 숨겨진 눈물. 하지만 세종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해도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왕실 안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왕이었지만 밤이 되면 홀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병약했던 자식들을 바라볼 때면 세종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이라 해도 아버지의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비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왕실의 무거운 책임 속에서 부부의 마음도 점점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백성을 위한 왕이었고 밤에는 홀로 고통을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조용히 말합니다. 왕의 자리는 참으로 외로운 자리다. 곁에는 수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백성에게 마음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위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10파트 점점 무너져가는 세종의 몸. 세종의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공부와 과로, 끝없는 연구와 국정 운영, 그 모든 것이 그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심하게 나빠졌고 당뇨병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리는 붓고 걷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발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쉬면 백성은 누가 돌보는가? 그 말에 신하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종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신하들에게 책을 읽게 하며 국정을 살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졌고 손까지 떨렸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백성이 편해야 한다. 그 한마디를 위해 세종은 자신의 건강까지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왕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